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담하면서 가장 많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불안이죠, 불안. 그 불안이 안이 불자에다가 안전할 때 안자 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래요. 명백한 원인이 없이 극심한 불안이 생기는 걸 이제 불안 장애라고 하거든요. 이게 명백한 이유가 없다. 이거는 그 앞에 말했던 신체화하고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불안 장애는 이제 불안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증상이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거든요. 일단 이 불안 장애는요, 아무래도 가족력이 좀 있습니다. 네. 불안이 높은 부모님이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내고 감정적인 기복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왜냐하면 무서우니까요. 네. 실제로 그 불안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육식동물하고요, 채식동물하고 맥박 뛰는 수가 누가 더 빠를 것 같으세요? 누가 빠를까요? 그죠. 당연히 초식동물이 빠릅니다. 초식동물이 왜 빠를까요? 초식동물은 요이 땡 하면 막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맥박이 좀 빨라야 실제로 막 몸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가지고 더 빨리 달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자나 호랑이 얘네들은요, 이렇게 그 맥박이 이렇게 빠르지 않대요. 왜? 걔네들은 걱정이 없잖아요. 누가 날 잡아먹을까봐 걱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초식동물은 어때요? 엄청 불안하죠. 소리만 나도, 바람 소리만 들려도, 아니면 뭐가 움직이기만 해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사슴 보세요. 사슴 눈이 얼마나인가. 사슴 눈이 이만하잖아요. 토끼 귀가 얼마나요? 귀가 막 이만해요. 왜? 걔네들은 잘 듣고 잘 봐야 돼요. 그거 한 번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맥박이 쿵닥쿵닥쿵닥쿵닥 뜨면서 그러면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실제로 불안 증상이 있는 분들의 맥박이 빠른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맥박을 1분에 내가 한 80번 안에서 통제해야지,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호흡을 1분에 한 40회만 해야지 라고 통제하실 분이 있나요? 없어요.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을 다 관장을 하면서 알아서 뛰고 알아서 숨 쉬고 이러는 거잖아요. 안전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호흡수도 이렇게 안정적이잖아요. 떨어지죠. 맥박도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몸을 쓰거나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쓰고 달려야 되니까 몸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산소도 많이 전달해야 되고 피도 빨리 흘러야 되고 하니까 이 맥박도 빨라지고 호흡도 막 빨라지고 이러면서 지금 제가 막 말하면서 흥분하잖아요. 이런 상태. 막 자율신경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안정적인 사람과 불안한 사람은 그 자율신경계가 이 자극받는 지수가 다르죠. 실제로 이렇게 그 불안 장애를 겪는 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불안한 거는 자연스럽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불안을 느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그 특정인 불안 지속 상태 혹은 전반적인 범불안 상태가 사실 가장 흔해요. 이게 항상 그냥 불안한 거예요. 범불안이라고 하거든요. 매사에 불안한 거죠. 이 범불안 장애가 있으면 항상 불안하니까 어쩌겠어요. 다리를 떨거나, 이게 이 사람의 몸을 보고요. 그 사람이 안정적이냐 불안하냐를 볼 때는요. 손끝 발끝을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불안한 사람은 항상 다리를 달달달 떨잖아요. 몸에서 멀어져 있는 거잖아요. 손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만진다거나 얼굴을 막 만진다거나, 그렇죠. 어디를 막 판다거나 막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범불안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형태로는 이제 공황 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원인 없이 심한 불안과 신체적인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형태로 보면 이게 또 공포증도 비슷한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증은 뭔지 이유를 모르는데 그냥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공포증은 뭘까요? 특정 대상한테 무서움을 느끼는 공포. 그러니까 그게 동물일 수도 있고, 물체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런, 무서워하는 그런 대상을 만나면 극심한 공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공포증은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을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불안증인 거예요. 불안은 범불안 증상이 많기 때문에 매사에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예, 이게 또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불안 상태가 전체 인구의 한 2에서 4% 정도 이제 경험을 한답니다. 이 질환은 보통 이제 중년기에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흔하고요. 불안 장애는 이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같은 다른 정신질환에서도 같이 나타난대요. 네, 불안하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뭐 조현병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울이나 정신분열 같은 사람들이 불안장애를 같이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기초질환이라는 거죠. 얘가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건 불안장애가 훨씬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될까? 이것도 사실 건강염려증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뭐 유전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어렸을 때 느꼈던 경험,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자, 방관자,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불안장애 있는 경우 많이 있고요. 가정폭력, 성폭력 이렇게 범죄 피해를 겪은 사람들한테 이 불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가족 간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가 갑자기 헤어진 경우도 불안장애 발생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불안 지속 상태는 가까운 친지의 사망과 같은 사건 후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황장애와 같이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뭐 이유가 있는 스트레스 상황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제 증상을 보면 불안한 상황에서 상담을 오시는 분은요, 인지적인 접근으로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왜 힘든지 모르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본인이 특정할 수 있도록 인지적인 통찰을 깨워드려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요즘 어떤 꿈 꾸세요? 그러면 이 꿈에서 상당히 현실을 투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그 꿈 들어보니까 뭔가 쫓기시는 것 같고 막 어디 탈출하고 싶은 것 같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힘드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원인을 막 찾아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의식이라는 게요. 무의식 속에 완전히 잠겨있는 나도 모르는 세상도 있지만 대부분 스트레스는요. 내 의식 세계와 전의식 세계. 그러니까 좀 고민하면 생각나는 그 세계. 그 의식 세계 안에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불안장애라는 걸 만들어낸 원인이 이거 하나다라고 특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지치료할 때 그 원인을 특정하는 거예요. 걔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최근에 나타난 좀 스트레스 상황, 최근에 있었던 내가 알만한 그런 상황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불안을 촉발시키는 요인들을 하나씩 삭제하다 보면 그러면 불안 증상이 없어질 수도 있죠. 왜? 왜 없어질까요? 예, 그 원인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본인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증상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으로 해결되는 건 아까 말한 인지적 접근이에요. 근데 상담으로 해결 안 되는 건 뭐냐면 특별한 원인 없이 이상한 생각이 계속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증상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막 갑자기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뛰거나 막 괴로워진다거나 뭐 원인을 아무리 생각하고 인지적으로 통제해 보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 조바심이 나서 막 긴장이 돼요. 손에 막 땀이 나고 막 이러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반복적으로 불안한 생각이 좀 났다가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저희가 자율신경계가 각성돼 있으면 그 공통적으로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잠을 못 자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눈 감고 있으면 눈 감아도 그 불안한 생각이 계속 나니까 그리고 힘들게 잠이 들었지만 그게 또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지고 잠을 못 자고 막 우울해지는 거죠. 때로는 이제 신체적인 증상도 같이 오기도 해요. 이렇게 불안이 있으면 두통이 생기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막 배도 아프고 설사도 하고 구토를 동반하기도 해요. 그리고 불안하신 분들이 소변을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붉어지고, 막 손에 떨림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처럼 이제 이런 신체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불안한 게 더 커지면 이제 공황이 된다거든요. 공황 말짝?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내 몸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막. 이런 상황에 빠지신 분들은 공황이 오기 전에 또 오는 증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단 숨이 차요. 숨이 차면서 숨이 차니까 어떻게 돼요? 과호흡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막 어지르고 빙빙 돌아요. 그리고 막 땀이 나면서 막 몸이 벌벌 떨리고 막 속이 매끄러우신 분도 있고요. 저기 심계항진이라고 해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뛰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막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숨 막히고 막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막 이게 내가 잘못될 것 같은 비현실적인 느낌, 막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요. 이게 언제 와요? 공황장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장애가 오시는 분도 저희 센터에 상담으로 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공황장애가 오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이렇게 증상이 심각해지신 분은 상담받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돼. 그래서 이분들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사실 병원 의사 선생님은 상담을 길게 못 해주세요. 어쨌든 진단하는 임상심리자 선생님이 심리검사 결과 나온 걸 보고 해석을 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약을 주시죠. 선생님들도 물론 상담해 주시지만, 하지만 이제 그 병원에서는 길게 상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치료하면서 상담센터에 같이 오시면서 치료될 때까지 이렇게 길게 불안 증상은 좀 치료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불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상담실에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 기간이 길다고 했잖아요. 근데 치료 기간이 긴데,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아메리칸 대륙에 인디안들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냈대잖아요. 그죠? 기우제를 지냈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그럼 비가 왔대요. 오, 대박 아닙니까? 신하가 뭔가 소통하는 뭐 이런 게 있나? 와, 대박.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우제를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대요. 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그죠?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항상 결론은 어떻게 돼요? 기우제를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인디안처럼, 네. 인디안이 그렇게 기우제를 지낸 것처럼 심리치료도 이렇게 상담하고 그리고 정신과 치료 받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치료될 때까지 포기만 안 하시면 어느 순간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치료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막 생겨나기도 해요. 그리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게 이런 불안 증상 치료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공황 발작에 대한 부분인데,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이제 불안장애인 경우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조절하기 위한 인지치료나 행동치료 항상 강조하지만, 이렇게 참여하는 게 더 좋죠. 자, 일단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갑자기 처해졌을 때는요, 항불안제라는 걸 이렇게 처방을 해요. 누가 이제 신경안정제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거랑 좀 다른 겁니다. 하지만 뭐 이제 비슷한 종류의 약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투약을 해서 이제 안정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약이 의존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단기간만 사용해야 되고요. 불안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제 다른 약들을 좀 사용하니까요. 네, 이렇게 약이랑 그래서 같이
치료 받았을 때 되게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황 발작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공황 발작에 대처하는 법은요. 빠른 호흡 때문에 이제 그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그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제 손가락 끝이 막 저리거든요. 이런 상황이 와요. 이제 막 호흡이 막 빨라지고 막 이제 손끝부터 이제 막 증상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종이봉투가 있으면 종이봉투를 이렇게 딱 입에다 맞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뱉은 이산화탄소를 내가 다시 마시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주는 거죠. 왜? 호흡이 빠르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이 이산화탄소를 이제 더 넣어주는 방법이 이제 좋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게 없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심호흡으로. 근데 마시는 게 3초면 뱉는 게 5초. 다시 마시는 거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고 이걸 3초, 5초, 3초, 5초 이렇게 하시면서 호흡을 좀 천천히 하시면 네, 이렇게 이 공황 발작 증상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공황 발작이 일어날 정도라면 얼마나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큰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죠? 네, 아마 많은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기 때문에 저는 공황 장애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공황 장애 증상을 보이는 분들, 상담 오신 분들 꽤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분들 공통적인 게 뭐였냐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거들랑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들랑 여러분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이걸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더 집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안증이 되는 거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 일이 쉬운데 이렇게 불안증이 올라온다는 것,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너무 그 안에다 가둬두지 마세요.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당장 상대편은 여러분이 참기 때문에 문제가 지나가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인정하자는 그 문제가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에게 불안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퉈도 돼요. 사람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죠. 자기 속에 있는 말 그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좀 다투더라도 소통을 하면서 서로를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혼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단절되고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을 혼자서 삭히시죠? 네, 전화 상담해도 되고 인터넷 상담해도 됩니다. 네, 속상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풀어내면서 본인의 마음의 스트레스 잘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불안이 오지 않는 그런 건강한 마음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